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외신들 긴급 타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 결국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신들이 왜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을 했던 강경화에 대한 소식을 긴급 타전하고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 초창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에 갔던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베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거만하게 앉은 이 강경화가 거만한 자세로 얼마나 반미주의적인 마인드를 드러냈습니까? 또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반일주의 정책에 그 궤에 따라 반일주의 정책에 앞장섰던 강경화가 일본 대사를 초치해 불러서 얼마나 지랄 발광생 쇼를 하면서 반일주의 외교부 장관인 것을 드러냈었습니까? 자, 이번에 외신들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소식을 타전하고 있는 본질도 이와 비슷하지요. 외신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어떻게 외신들이 밝히고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북괴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북주의, 친북주의 정권이라고 외신들이 강조했죠. 그러니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가 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한 이후에 외신들 AFP, AP통신, 프랑스 24 대놓고 강경화에 대한 작심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강경화가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음 윤석열 정권에는 어떤 외교부 장관이 탄생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외신들 집중보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도전한 한국의 강경화 전 장관 56표 중에 2표 얻어 낙선. CNN 대북 전단 금지법 찬성했던 강경화 전 장관 낙선. AP 친북적인 정권의 전 외교부 장관 낙선. AFP 한국 노동계도 강경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반대.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시아인 여성 최초 이 국제노동기구 ILO 총장 발했지만 강경화 전 장관 끝내 고배를 마셨다. 프랑스 24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전체 56표 중 2표를 얻어 낙선했다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24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 ILO는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차기 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선거 2차 투표에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토고 출신의 질베르 응보 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에 뒤져 결국 낙선했으며 사무총장에는 응보 총재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ILO 사무총장 선거는 후보자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적은 득표를 한 후보자를 제외하면서 계속 투표하는 방식으로 치루어진다. 강경화 전 장관은 예상대로 1차 투표 관문은 무난히 통과했지만 그 다음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고 프랑스 24는 밝히고 있다. 2차 투표 후보자는 4명으로 추려졌다. 응보 총재와 강경화 전 장관, 뮤리엘 페니코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대사, 튼지 무아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사용자 기구 이사 등이다.
응보 총재는 56표 중 과반인 30표, 53.5%를 획득해 당선됐다. 이어 페니코 대사가 23표, 강경화 전 장관이 2표, 무아바 이사가 1표를 각각 투표했다. 사실상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 장관은 본인의 1표를 빼면 1표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일각에서는 강경화 전 장관이 이번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이 선거에서 유력하게 본인이 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결국 낙선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24는 당초 강 전 장관의 당선 자신을 했지만 결국은 낙선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며 투표권을 가진 국가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결집을 극복하기 어려워 사실상 강경화 장관이 낙선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가 4명이나 남은 2차 투표에서 2표를 얻었다는 것은 아쉬운 성적이라는 게 일반 전문가들의 진단이며 강 전 장관은 당선되면 여성 아시아인 최초의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그녀는 낙선의 고배를 맞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AFP도 이 강경화 전 장관이 사실상 한국의 이 노동계도 반대를 했다라고 강조하며 선거 기간 강 전 장관은 유엔에서의 오랜 근무 경력을 강점으로 앞세우며 자신감을 나타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나에겐 유엔에서의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경험과 국제적인 평판 등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으로서 필요한 리더십이 나에게는 있으며 나는 반드시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한국도 지난해 4월 국제노동기구 ILO 기본협약 29호, 87호, 98호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강경화 전 장관의 출마도 당시에 힘을 얻었다며 또 외교부, 한국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도 구성을 해 강 전 장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라고 AFP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AFP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 전 장관은 한국의 국내 노동계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적되고 있으며 한국의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강경화 전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관료는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 자격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카넬렌의 파스키의 네덜란드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노동자 그룹 의장과 샤란 보로우 호주 사무총장에게 위견문을 보내 강 전 장관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고 한국의 민주노총이 보낸 서면 질의서를 공개적으로 AFP는 공개하며 사실상 한국 국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강경화 전 장관이 이번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낙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민주노총은 위원장 구속 등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었다며 반면 한국노총 물류노동조합 총연합회 등은 지난 2월 국제노총에 강 전 장관에 대한 지지 소환을 발송하면서 지원에 나섰다라고 AFP는 전하고 있습니다. AP 역시 강 전 장관의 낙선 원인이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했다는 해석을 하고 있으며 강경화 전 장관의 경쟁 후보자들은 국제노동기구 등 노동 관련 국제기구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나 최소한 자국의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며 반면 강경화 전 장관의 노동 관련 경력은 사실상 전무하다. 한국의 노동 분야의 외교력이 부족했다는 분석도 있다며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특별히 노동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큰 이슈를 걷거나 이바지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노동계 관련 경험이 일천한 강경화 장관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수장의 자리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강경화 전 장관 자체의 경쟁력보다 한국의 노동 분야 외교력 문제의 경쟁력 부족이 더 컸던 것 같다라고 AP통신은 일갈하고 있습니다. 또한 CNN 역시 강경화 전 장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낙선, 강경화 전 장관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찬성한 그의 그전 기사를 링크를 해놓고 인용을 하면서 강경화 전 장관 결국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 낙선을 했다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적으로 개호구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외신들이 본질적으로 딱 보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격도 없고 나아가서 노동계에 일해본 경험도 없는 강경화, 관심종자 같은 그의 마인드와 또한 북한과 이 북한에 대한 친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유엔에서 이걸 모를 리가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가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으다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